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비다예요.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건강한 시니어 생활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혹시 집에서 키우고 계시는 반려동물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키워보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요즘 들어 혼자 사시는 시니어분들이나 자녀들이 독립한 후 적적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반려동물과 함께 사시는 분들을 보면 표정도 밝아지고 활력도 넘치시더라고요. 오늘은 반려동물이 우리 시니어분들의 건강과 행복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건강하게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지금 키우고 계시는 분들도 고민 중이신 분들도 편안하게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반려동물이 시니어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신체 활동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특히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하루에 2~3번은 산책을 나가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운동량이 증가해요. 예전에는 집에만 있었는데 우리 강아지 때문에 매일 공원을 한 바퀴씩 돈다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이런 규칙적인 산책이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근력 유지에도 좋고, 무엇보다 햇볕을 쬐면서 비타민 D도 합성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이 화장실 청소하고 밥그릇 씻고 장난감으로 놀아주고 하는 일상적인 활동들이 모두 몸을 움직이게 하는 운동이 되거든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활동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활력을 높여줘요. 두 번째는 정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예요. 반려동물과 함께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실제로 반려동물을 쓰다듬거나 함께 놀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특히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어요. 아무 말 없이도 곁에 있어주고 아플 때는 더욱 가까이 다가와서 위로해주는 그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말은 못하지만 주인의 감정을 누구보다 잘 알아차리고 함께 있어주니까요. 세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반려동물들은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산책을 나가고 잠을 자는 규칙적인 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 키우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죠. 우리 강아지가 아침 7시가 되면 깨워서 일찍 일어나게 된다거나 산책 시간이 되면 재촉해서 늦은 시간까지 집에만 있지 않게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규칙적인 생활이 수면의 질도 개선하고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되어요. 네 번째는 사회적 교류가 늘어난다는 점이에요.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과 만날 기회가 많아져요. 공원에서 산책할 때, 동물병원에서, 펜션샵에서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죠. 강아지 덕분에 이웃 어르신들과 친해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공통 관심사가 있으니까 대화도 자연스럽게 시작되고 서로 키우는 팁도 나누고 때로는 깊은 우정으로 발전하기도 해요. 이런 사회적 관계가 정신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할 것도 없죠. 다섯 번째는 책임감과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반려동물은 오직 주인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니까 그 순수한 의존과 애정이 우리에게 큰 보람과 기쁨을 줘요. 특히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서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 하고 공허함을 느끼시던 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다시 활력을 찾는 경우를 많이 봐요. 매일 챙겨야 할 일이 있고 사랑받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의미가 달라져요. 어떠셨나요?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 반려동물과 건강하게 함께 살아가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반려동물을 선택하는 거예요. 강아지든 고양이든 각각의 특성이 다르고 키우는 난이도도 달라요. 몸이 많이 불편하시거나 활동량이 제한되신 분들은 고양이가 더 적합할 수 있어요. 고양이는 산책이 필요 없고 상대적으로 독립적이어서 관리가 용이하거든요. 반면 외출을 좋아하시고 활동적이신 분들은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어요. 크기도 중요해요.
너무 큰 개는 나이 들어서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소형견이나 중형견 정도가 적당해요. 성격도 온순하고 훈련이 잘 되는 품종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는 충분한 준비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반려동물 용품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근처 동물병원도 알아보시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계획도 세워두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상황에서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하셔야 해요. 사료가, 병원비, 미용비 등이 매월 나가는 고정 비용이니까 미리 계산해 보시고 여유를 가지고 시작하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가 많이 들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길 바라요. 세 번째는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정기적인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은 필수이고 평소에도 반려동물의 상태를 잘 관찰해 주세요. 식욕이 떨어지거나 기운이 없거나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면 바로 병원에 데려가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인수공통 감염병에 주의하셔야 해요. 손 씻기를 철저히 하시고 반려동물과 지나치게 밀접한 접촉같이 잠자리에서 자는 것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사랑한다고 해서 사람 음식을 주시는 것도 반려동물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전용 사료를 주세요. 네 번째는 적절한 운동과 놀이를 함께 하는 거예요. 강아지라면 매일 산책을 나가시되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체력에 맞춰 거리와 시간을 조절하세요. 처음에는 짧게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돼요. 고양이라면 집 안에서 장난감으로 놀아주시거나 캣타워 같은 운동기구를 마련해주세요. 함께 놀아주는 시간 자체가 여러분에게도 즐거움과 운동이 되어줄 거예요. 다섯 번째는 사회화를 잘 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나 동물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세요. 그래야 산책할 때나 동물병원에 갈 때 문제없이 관리할 수 있어요. 반려동물 교육센터나 애견 카페 같은 곳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섯 번째는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거예요. 자신이 갑자기 아프거나 입원하게 될 경우 반려동물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세요. 가족이나 친구 또는 펜션샵에서 맡길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연락처를 정리해두세요. 반려동물도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24시간 응급동물병원 연락처도 준비해두시고 기본적인 응급처치 방법도 배워두시면 좋아요.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어요. 매일 챙겨야 하는 일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아플 때 병원비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여행 갈 때도 신경 쓸 일이 생겨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별의 아픔도 각오하셔야 해요. 반려동물의 수명이 사람보다 짧다 보니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을 겪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런 아픔조차도 함께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거예요. 만약 직접 키우기는 부담스럽다면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동물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시거나 이웃이나 친구분의 반려동물을 가끔 돌봐주시거나 반려동물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 요즘에는 펜션샵에서 하루나 며칠씩 반려동물과 함께 지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으니까 먼저 경험해 보시고 결정하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이 여러분께 기쁨과 활력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부담과 스트레스가 되는 것인지를 잘 판단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키워야 한다거나 절대 키우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성향에 맞는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미 반려동물과 함께 사시는 분들은 그 소중한 인연을 더욱 감사히 여기시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고민 중이신 분들은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준비하신 후에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자 인생의 동반자예요. 말없는 위로, 무조건적인 사랑, 함께하는 즐거움을 주는 특별한 존재죠. 그런 소중한 인연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반려동물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미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건강한 동거를 위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건강과 행복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라비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모두의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